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과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정경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결점으로 어린 반죽, 발효가 덜 된 반죽과 과발효된 반죽을 만들었을 때 제품을 비교하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발효가 덜 된 것은 부피가 작겠죠. 그리고 껍질색도 약간 어두운 색이 되겠죠. 그리고 외형의 균형은 예리한 모서리가 매끄럽고 유리 같은 옆면이 나타날 테고요. 기공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밀할 테고요. 속색은 어두운 속색이 될 것입니다. 빵 껍질이 두꺼울 때는 유지 사용량이 부족했거나 오븐 온도가 낮았거나 발효가 지나칠 때, 그리고 습도가 부족하고 설탕 분유 사용이 부족했을 때 빵 껍질이 두껍습니다. 빵의 옆면이 찌그러졌을 때는 어린 반죽이거나 지친 반죽일 때 그러하고요. 열이 고르지 못할 때도 그렇겠죠. 그리고 2차 발효가 과다하게 했을 때, 그리고 오븐의 아랫불 온도가 너무 낮을 때도 옆면이 찌그러져 나오고요. 수분을 충분히 이제 배출시키지 않았을 때도 옆면이 찌그러져 나옵니다. 빵의 부피가 작을 때는 과다 믹싱을 했거나 반죽 온도, 이스트 사용량, 소금, 설탕 사용량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과다했을 때 그렇고요. 진반죽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율 배합일 때 또 오븐 온도가 너무 높을 때도 부피가 작게 나옵니다. 기공이 조밀할 때는 아무래도 발효가 덜 되었을 때 많이 그럴 테고요. 줄무늬가 생겼을 때는 덧가루를 많이 사용했거나 너무 이제 된 반죽일 때 그렇습니다. 뷔페는 이제 썩어서 악취가 나서 못 먹는 것이고요. 노화는 수분이 날아가서 푸석푸석한 빵이 되는 것으로서 노화와 뷔페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뷔페하지 않기 위해서 보존료를 넣는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프로피온산 칼슘, 프로피온산 나트륨, 솔리산 칼륨 이런 것들은 주로 재료상에서 시키는 앙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돌발 퀴즈로 제빵에서 중간 발효의 목적이 아닌 것은 했죠? 중간 발효의 목적은 우리가 손상된 글루텐 구조를 재정돈하고 유연성을 회복시키고 또 정형 과정에서 밀어펴기를 편하게 하려고 그러죠? 쉽게 하려고 그러고 또 끈적거리지 않고 반죽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표피로 만드는 것은 둥글리기겠죠. 스트레이트법에서 1차 발효 시 발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가장 발효 상태가 좋은 것은 눌렀을 때 살짝 오므라듭니다. 그러면 발효 탄력성이 이제 되면서 살짝 오므라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을 때 습도가 높으면 겉껍질이 너무 질기고 수포가 많이 형성되고 네, 그래서 두껍고 질깁니다. 식빵의 밑에 움푹 패이는 원인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제 움푹 패인다라는 것은 지나친 발효실의 습도이거나 그리고 과도한 기름칠을 했거나 그리고 굽기에 지나친 온도나 진반죽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븐 바닥에 열이 약할 때는 증기가 부족하거나 풍미가 조금 부족하겠죠? 페리노그래프 커브의 윗부분이 200 BU에 닿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도달 시간이죠. 그래서 페리노그래프는 밀가루의 믹싱 시간, 흡수율, 믹싱 내구성을 측정하는 기계로 곡선이 500 BU에 도달해서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시간으로 밀가루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빵의 노화 속도가 가장 빠른 온도는 냉장 온도죠. 그래서 0도에서 10도. 그래서 빵을 오래도록 먹을 거로 생각한다면 이제 냉동 보관을 하시라고 했고 실온에 1시간 정도 놔뒀다가 네, 살짝 데워서 드시면 되겠고요. 포장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수성이 있어야 되고 통기성은 없어야 되겠죠.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빵 포장을 할 때 가장 좋은 온도는 37도, 35도에서 37도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이스트가 오븐 내에서 사멸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60도겠죠. 그리고 2차 발효실 습도는 80에서 90%이기 때문에 네, 85%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발효점은 언제나 70에서 80% 정도가 적당합니다. 굽기를 할 때 일어나는 반죽의 변화가 아닌 것은 굽기 할 때는 전분의 노화가 아니죠. 바로 오븐에서 구운 걸 바로 뺐을 때 노화가 발생되는 것이죠. 표피에 작은 물방울이 생기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물방울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분이 너무 많았거나 아니면 습도가 높았거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믹싱을 했을 때는 이제 지쳐서 오히려 발효가 잘 안 되겠죠. 빵 굽기 과정에서 오븐 스프링에 의한 반죽 부피의 팽창 정도로 오븐 스프링 그러면 3분의 1 정도 올라갔을 때라고 했죠. 그리고 성형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반죽이 거친 취급을 받아 상처받은 상태로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글루텐 숙성과 팽창을 도모하는 과정은 2차 발효죠. 그래서 본 제품에서 7, 80%가 네, 커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다시 오븐에 넣고 구워서 100%다 이제 완성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빵이 많이 2차 발효가 충분해야 빵이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맛이 있겠죠. 너무 발효가 덜 된 것은 딱딱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제과이론, 제빵이론까지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과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다 이렇게 축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